코로나19로 충격받은 세계 각국, 경제 복구뿐만 아니라 심각한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선언하고 나섰죠. 가장 먼저 그린 뉴딜을 선언한 곳이 유럽연합 EU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중국이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0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이란 세계 모든 국가가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린 뉴딜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들의 탄소 감축 경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린 뉴딜 선언 각국이 했는데 투자액 도달 목표가 각국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기후 변화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곳이 유럽입니다. 예.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1,405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2050년에는 순탄소 배출량 제로,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요. 탄소 중립 또 넷제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5년까지 2,400조 원의 정말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예.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국도 202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43조 원부터 시작을 해서 385조 원까지 늘려나가면서 투자를 하고 2060년에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하겠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발표 우리나라가 가장 늦었죠. 그러나 이제 투자 규모는 뭐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각국이 선언을 한 게 경제 부흥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탄소 저감을 하겠다, 뭐 환경도 생각하겠다, 그리고 투자도 다각도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세계 기업들은 이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도 이런 어떤 기후 위기가 시장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기업 이미지 제고 때문에 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탄소 저감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고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12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205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이루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탄소 중립 이전에 배출한 이른바 예전에 배출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싹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과 구글은 10년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아마존은 2040년까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탄소 저감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화석 연료 기업들도 탄소 저감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이 석유회사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이젠 사업을 친환경 분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인 포드, 또 세계 최대 항공사인 델타 항공, 이런 기업들도 203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자, 이제 이들 기업들은 탄소를 줄이는 것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탄소 저감도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이죠. 최근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2050년 탄소 중립 성장을 선언을 했는데요. LG화학이 탄소 줄이기에 나선 이유는 LG화학의 배터리 또 제품들을 사가는 해외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탄소 저감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맥커리 운용을 말하면서 이제 자산운용사 또 투자자들이 탄소 저감 기업에만 투자한다, 이런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말씀드렸던 맥커리 자산 운용 회사뿐만 아니라 약 5,700조 원의 자산 운용하는 세계 최대 투자사 30곳이죠. 이런 곳도 투자 기업들에게 5년 내에 탄소 배출을 16에서 29% 줄이라고 요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예. 이에는 2020년에 미국 최대 공공 연기금이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과 독일의 알리안츠, 프랑스의 AXA 등 이 30곳을 모아서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 투자자들은 기후 변화가 더는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직면한 금융 투자 위기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제나
또는 배출권 거래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는 결국 투자자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EU, 미국, 중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국가가 나서고 있고요. 투자자들까지 계속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기업인들도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2월이었죠. 예. 전기자동차 테슬라. 테슬라의 일론 예. 머스크 회장이 4월에 1,000억 원대 상금을 내건 기술 경연 대회를 열겠다고 했죠. 예. 이 대회에서 참가팀은 탄소 포집 기술을 겨루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1기가톤 수준의 탄소 포집 기술 시스템을 구축할 팀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석유 업체인 엑선 모빌도 앞으로 5년간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개했던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이 기후변화에 써달라면서 11조 원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말에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선정되면서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미래 경제의 방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임을 좀 우리네 기업들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기후 변화에 이제 뭐 국가나 투자 회사나 기업인 그리고 개인들까지 공동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짚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